그리고 나서 오믹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믹 컨택은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로 이동하는 캐리어 이동과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로 이동하는 캐리어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해하는 배리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압을 포워드 바이어스로 가해주든 리버스 바이어스로 가해주든 다 잘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IV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건 터널링 컨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스펫이나 다른 BJT 소자를 또는 비엔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 때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측정하려면 메탈을 세미컨덕터에 무조건 접합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레티파잉 컨택이 되면 소자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믹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 펑션을 조절하면 되지만 이 워크 펑션을 조절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터널링 컨택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 터널링 컨택은 이제 제너 브레이크다운의 터널링 현상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메탈과 세미컨덕터 접합 부분에 굉장히 고농도로 도핑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리어가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서 전자들이 이 배리어를 뚫고 지나가서 전류를 흘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포워드든 리버스든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강제로 우리가 컨택을 만들 때 하이 도핑을 만들어줘서 터널링 컨택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탈 세마이컨덕터 구조에서 가운데 옥사이드가 더 들어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메탈 부분을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농도 폴리실리콘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그냥 메탈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탈 세마이컨덕터 정션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제 모스펫 같은 사이즈가 클 때는 폴리실리콘을 게이트로 쓰지만 이게 지금 0.18 이하, 0.13 이하, 그러니까 130 나노의 채널 길이 이하가 되면서부터 다시 메탈 게이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요. 하이케이 물질이랑 금속 메탈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캐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뒤에 폴리실리콘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붙여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캐패시터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줄여서는 모스 캐패시터라고 하죠. 모스 캐패시터의 그림이 지금 왼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면 메탈이 제상단에 있고요. 그 메탈 아래쪽에 인슐레이터, 여기서는 옥사이드죠.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고 옥사이드 아래쪽에는 세마이컨덕터가 놓여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캐패시터라는 용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자, 캐패시터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자, 첫 번째, 여기 인슐레이터, 즉 옥사이드 물질은 유전율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캐패시턴스 값은 이 두께와 그 다음에 유전율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물질이 바뀌면 유전율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캐패시턴스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성분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 사이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자, 요 캐패시턴스 값은 여기 메탈 쪽에 가해지는 전압,
요 메탈과 여기 하단부의 사이에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 값과 여기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이 직렬로 연결돼서 전체 캐패시턴스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전압에 따라서 이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캐패시턴스 볼테이지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모스 캐패시터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모스 캐패시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플레이트, 금속 플레이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안에 입실론이라는 어떤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면 캐패시턴스 값이 D분의 입실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는 요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의 두께가 되겠고요. 여기 입실론은 유전율이죠. 이 유전율은 자, 진공 상태에서는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8.85 곱하기 10의 -12승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공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입실론 제로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진공이 아니고 어떤 다이렉트릭 물질을 활용을 하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에 유전 상수를 곱해줍니다.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는 유전 상수인데 보통 입실론 R이라고 하고요.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실질적인 물질의 유전율이 되고 이걸 활용해서 캐패시턴스를 구하죠. 여기서 C'이라고 해서 유닛 캐패시턴스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면적 A는 고려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해준 전압을 알고 캐패시턴스 값을 안다면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하량은 Q는 C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캐패시터죠. 캐패시턴스가 아니고 캐패시터의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의 값은 이 두 개 사이의 거리 D 그리고 두 플레이트 사이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스 캐패시터는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될까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자의 핵심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바로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인데 모스펫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모스 캐패시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되고 형성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바이어스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스펫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전압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이 외에도 모스 캐패시터는 독립적으로 소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자로 사용되냐? 자, 우리가 캠코더나 비디오 등에 사용되는 센서가 있죠. 이미지 센서. 그 이미지 센서를 이 모스 캐패시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스 캐패시터로 구현한 그런 이미지 센서를 쉽게 뭐라고 부르냐면 CCD라고 부르는데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나 카메라에서 우리가 영상을 얻을 때 활용하는 소자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 CCD 말고 CMOS 이미지 센서라는 소자가 나와서 핸드폰 등에 적용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에서 에너지 밴드를 그려서 어떤 일들이 내부에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디얼 캐패시터를 고려를 해보죠. 이 아이디얼 캐패시터라는 거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너지 밴드에서 워크 펑션이랑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이쪽에 백큐ම් 레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물질의 외부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바깥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E0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E0를 기준으로 각각 메탈의 페르미 레벨까지의 크기를 메탈의 워크 펑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까지의 거리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으로 나타내고요. 다음 백큐ම් 레벨에서 이 컨덕션 밴드까지의 거리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고 실리콘은 4.05 일렉트론 볼트의 값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메탈 워크 펑션 같은 경우는 상수로 많이 주어지고요.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같은 경우에는 도핑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다가 여기 에너지 밴드 갭의 반을 더해줍니다. 물질의 에너지 밴드 갭의 반이죠. 실리콘의 경우에는 0.56이 되겠죠. 0.56이 되고 우리가 도핑 농도에 따라서 뭘 구할 수 있나요? 이 EI라고 하는 인트린직 에너지 레벨과 도핑된 페르미 레벨 사이에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한 다음에 만약에 이 세미컨덕터가 P타입이다. 그러면 이 계산한 값을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N타입이다. 하면 더해주는 게 아니고 빼줘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스 캐패시터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디얼 케이스로 같다고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이다 라고 하면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트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물질이나 재료에 상관없이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트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을 컨스탄트하게 에너지 밴드를 그려보면 밴드가 전부 플랫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플랫하다는 의미는 차지도 존재하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렉트릭 필드와 차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밴드 밴딩이 발생해야 되는데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워크 펑션이 같을 경우에는 에너지 밴드의 힘이 존재하지 않고 물론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세미컨덕터의 어느 곳에서도 차지가 존재하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캐패시턴스 값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파이 m이라고 돼 있죠. 파이 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백큐մ 레벨의 에너지 E0로부터 페르미 레벨까지의 거리,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이 E0 백큐մ 레벨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백큐մ 레벨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 바깥으로 전자를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되고요. 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미 레벨까지 거리입니다. 백큐մ 레벨 E0부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한 가지 여기 일렉트론 어피니티 개념이 또 존재를 하죠.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백큐մ 레벨의 에너지 E0부터 컨덕션 밴드까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면은 실리콘은 4.05 일렉트론 볼트라는 알 수 있죠. 그리고 SiO2는 0.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여기가 컨덕션 밴드죠. 그리고 이건 밴드 갭이 좀 크죠.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백큐մ 레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정렬을 해놓습니다. 정렬을 해놓는데 제가 여기서 가정을 했죠.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같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경우가 잘 없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같으면 이렇게 되고 요 떨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요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플랫밴드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세미컨덕터 에너지 밴드를 살펴보면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 플랫하죠. 그래서 플랫밴드 컨디션이라고 하고 메탈의 워크 펑션 그리고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퀴리brium 컨디션 정의는 뭐 예전에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추가적인 차지나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스 캐패시터를 그릴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를 또 메탈 쪽에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가 워크 펑션이 같은 경우에 메탈 쪽에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에너지 밴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면 전압 강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차지 등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주지 않았을 때는 컨덕션 밴드와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그다음에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직선이었다고 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메탈 쪽에 마이너스의 전압을 걸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고정을 시켜놓고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줬다는 얘기는 에너지 밴드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에너지 밴드 자체가 전자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압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압을 게이트 쪽에 걸어줬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을 잡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리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직선이었던 게 밴딩이 일어나겠죠. 대신 커지 뉴트럴 특성 때문에 이쪽의 에너지 밴드는 휘어지지 않고 계면 사이의 에너지 밴드만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밴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차지도 존재하고 포텐셜 변화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차지, 즉 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세마이컨덕터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기 때문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밴드가 휘어져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가 EF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의 홀이 이 계면, 즉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사이의 계면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홀의 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인 억셉터 이온의 농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Q 부사이가 아니고 이건 파이 S죠. 파이 S는 서페이스 포텐셜입니다. 파이 S 나누기 KT로 구해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EI가 EF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홀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면에 이 밴드 밴딩에 해당하는 차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자, 여기에 차지가 분포하면 이 메탈 쪽에도 차지 뉴트럴리티를 위해서 마이너스의 차지가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상태라고 부릅니다. 어큐뮬레이션 상태라고 부르는 이유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의 계면에 홀들이 더 축적되기 때문에 어큐뮬레이션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때의 캐패시턴스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특성이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바이어스를 0보다 큰 전압으로 가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고정을 해놓고 0보다 큰 전압을 가해준다는 건 페르미 레벨, 메탈 쪽 페르미 레벨을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아직까지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신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이 말은 이 B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홀의 농도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계면에서. 그 말은 억셉터 아이온들이 여기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가 이렇게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핍 영역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전하량, 즉 면적은 Q 곱하기 NA 곱하기 디플리션 영역의 위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와 상응되는 전하가 이쪽 메탈 전극에 형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아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아야 되는 거고, 전하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캐패시턴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캐패시턴스는 일단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존재를 하고 여기 지금 디플리션 영역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두 개로 직렬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동작점은 일반적으로 디플리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계면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들을 밀어내고 반대인 차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도펀트에 의한 차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디플리션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더
양의 전압을 걸어줘서 밴드 밴딩을 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이 페르미 레벨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EF보다 EI가 더 낮은 에너지에 위치하게 되면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면에 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전자에 해당하는 차지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디플리션 현상에서 발생했던 전하들, 즉 억셉터 이온들이 노출되면서 생기는 이 전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탈 쪽에서는 이 면적과 이 면적에 상응하는 플러스의 전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캐패시턴스 값과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일단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캐패시턴스 값은 이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값에 추가적으로 디플리션 영역, 이 영역의 캐패시턴스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 지금 전하들이 존재를 하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뭉쳐있다는 얘기는 마치 메탈이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성분을 구성하는 두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캐패시턴스 값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C는 D니까 WdVp분의 입실론이 되죠. 근데 이 W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럼 캐패시턴스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 캐패시터의 전압에 따른 캐패시턴스 값을 이해를 하셨나요? 변화되는 현상을 이해를 하셨으면 됐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에너지 밴드를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우리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하는 능력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회사에서 전자공학 전공자를 가장 많이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공정도 할 수 있고 소자 분석 할 수 있고 회로 분석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뽑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에너지 밴드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메탈에 마이너스 전압을 막 가해줍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 이쪽 계면 쪽에 요 마이너스에 반대되는 플러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의 플러스가 모이니까 어큐뮬레이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그려가지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려진 거와 똑같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억셉터 이온들에 의한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전압이 가해진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계면에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그려야지만 이런 디플리션 특성이나 인버전 특성, 제가 아까 이거 인버전 얘기를 안 했네요. 이렇게 일렉트론이 계면에 형성되는 현상을 인버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디플리션과 인버전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바이어스를 가해준 거 가지고는 구별이 힘들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그려야만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고 이 물리적인 메커니즘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